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우리 챕터 3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한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시험은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둘 다 확인을 꼭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칠판을 통해서 핵심 보고 나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칠판 보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국토 계획을 세워서 이용케 한다라는 어떤 계획을 딱 보니까 국가 계획이 있다랍니다. 그리고 이제 각 도시들마다의 도시군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문제가 필요할 때 광역 계획권 중에서 광역 도시계획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세워져 있든 안 세워져 있든 도시들마다는 항상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그 도시군 계획들은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이제 우리 이번 시간 도시군 기본계획을 봅니다. 이 계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장차에 이 도시에서의 토지를 투자할 때 이 기본계획을 보고 장차 발전 계획 틀 속에서 예상되는 그런 어떤 장소들을 확정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라는 어떤 지역인데, 서울시라는 이 지역도 많은 계획을 세워서 이 토지를 이용케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는 이 지역들도 도시들마다 서울시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운다랍니다. 이게 뭐냐니까요, 이 서울시라는 하나의 크다란 어떤 지역 안에서 이 도시의 발전을 위한 이 도시의 기본적인 이제 공급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도시의 발전 틀입니다. 그래서 어떤 쪽은 녹지로 보전을 하고 어떤 쪽은 시가화를 시킨다. 어떤 쪽은요 중점적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거점 중심지를 다 정해서 이렇게 발전 계획을 도모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 장차 어떻게 하겠다는 발전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 도시의 모든 필요한 사항을 다 망라한 어떤 교통, 정책, 사회, 교육, 각종 어떤 개발 정비를 다 포함해서 모든 상이 다 망라되어져 있는 종합적인 장기 발전 방향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틀 속에서 하나씩 실천을 위해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여기에 따르게 한다, 지침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 단위에서의 발전 틀을 위해서 장기적인 목적에서의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이 도시의 모든 기본적인 도시의 공간 구조를 배치하는 설계를 딱 해놓고 장차 실천할 때는요, 여기에 발전 틀을 주어지면 이 틀 속에서 이제 하나씩 점차적인 개발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아니고 장차, 장기적인 적어도 10년, 20년 내다보고 도시의 발전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계획의 성격을 딱 보시면요, 첫 번째입니다. 이 계획은 도시 단위에 세운 데에서 도시와 군,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들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모든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시의 장차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인구에 대한 수용 여부, 또 교통에 관한 어떤 향후에 갈 방향들, 또 각종 도시의 어떤 개발 정비할 지역들 다 미리 다 발표를 해준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요, 지금 당장 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해보자. 장기적인 의미의 계획이기 때문에 요 장기적인 것은 예정입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이 예정되는 이 계획들이 실제 실천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요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운다 해서 지금 당장 국민들한테 어떤 권리나 의무가 주어지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요, 만약에 실제 구속력이 발생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세울 때 여기에 따르게 하는 지침이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혹시나 요 도시 계획을 세우는데 요 도시를 포함해서 광역 도시계획에 세워져 있는 지역 안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들은요, 요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하라. 상위계획에 맞게 수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내용들이 서로 맞지 아니하면요, 상위계획, 광역 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선택을 규정을 합니다. 자,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십니다. 자, 그러면요, 요 계획은 누가 수립을 하느냐? 라고 보니까요, 이제 수립권자는 도시의 계획이니까 도시의 장들이 세운 데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그들 관할 구역 안에서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은요, 그들 특광시군 관할 구역 안에서 그 구역 전부에 대해서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이 도지사는 도 단위는 도시가 아닙니다. 또 국가 단위의 국토교통부 장관도 요 계획을 세우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항상요, 이 계획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만이 세우시 이들이 아닌 도지사나 시장을 세우지 않고요. 또 특광시 밑에 있는
구청장들은 또 수립을 하지 않는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시장 군수가 그들 관할 구역 내에서 구역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 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자, 필요할 때, 원래 수립을 할 때는요, 그들 도시 안에서만 세운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떠할 때는요, 옆에 있는 도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요, 미리 사전에 옆에 있는 요 도시의 장들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인접하는 특광시군의 관할구역, 그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서 수립을 할 수가 있다. 할 때에는요, 미리 이 도시의 장들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도시권역을 포함해서 이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요, 옆에 있는 도시를 포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공동으로 수립한다.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요, 도시군 기본계획만치는 공동 수립은 절대로 없습니다. 없고요. 항상 보시면요,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이 협의안 포함한 이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해당 도시의 장들이 직접 단독으로 수립을 하지 공동 수립은 절대로 없다. 그래서요, 이 기본계획만치는요, 공동 수립이라는 말로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사항을 반영해서, 협의안 사항을 반영해서 단독으로만 수립을 한다. 특징이 있고요. 또 세우지 않는다 해서 도지사나 국장이 대신 세워주지도 않는다 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신 세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 수립도 없고 누가 대신 세워주지도 않고 그 도시에 맡긴다. 그런데 세워라 이렇게 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모든 도시는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것이 업무사항입니다. 하지만요, 어떠한 도시들 가운데에서 규모가 작은 어떤 시와 군 단위에서는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가 중요한 쟁점적인 포인트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떤 도시는 세우지 아니할 수도 있더라. 그것이 어디냐 보니까요, 시와 군입니다. 시와 군인데 일단은요, 수도권에 속하면 모든 시와 군은 수립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도 아니하면서 동시에 거대한 광역시 있죠. 6개시가 있습니다.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이 있습니다. 요 시와 붙어 있으면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런데 붙어 있지도 아니하면서 또요, 자체적인 인구가 10만 명 이상이면요, 수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구도 10만 명까지 이하인 시야군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시야군도 아니면서, 지방에 있으면서, 또 거대한 도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도 아니하는 저기 외진 곳에 있는 시야군인데, 자체 인구도 10만 명 이하일 때는요, 성장 동력이 아직 없으니까 세우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해서요, 실제 세우지 아니한 시야군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는 실제 말하면요, 그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어떤 개발을 보고 투입을 할 투자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없지만 그리고 장차에 어떤 미래 비전을 봐서 미리 선투자해도 좋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의 시와 군 단위의 토지를 전부 다 포함해서 광역계획군이 정해지고 광역도시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 광역도시계획 속에 이 하나의 시와 군 단위에서의 도시군 기본계획이 될 수 있는 사항이, 기본계획으로 포함할 사항이 모두 다 이미 반영이 되어져 있는 시와군은 따로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특정 시와군이 포함이 되어서 광역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 계획 속에 보니까요, 하나의 시와 군 단위에서의 모든 장기 발전 틀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으면 그러한 시야군은요, 여기 1번과 관계없이 세우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실제 요 경우 때문에 세우지 아니한 시야군은 실제는 한국에 없습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알아주십시오. 어쨌든 이 경우에는요, 기본 계획을 세우지 아니할 수도 있는 시야군이다 해서 요 파트가 시험에 아주 잘 뜹니다. 자, 또 보시면요. 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장기 도시만의 발전 계획입니다. 이 계획도요,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요, 수립한 그 도시가 어디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입니다. 또는요, 제주도와 세종시입니다. 일대는요, 규모가 크죠. 아주 위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대한 시라고는요, 기본계획을 누구한테 승인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요, 직접 스스로 확정 절차를 해서 확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승인 신청 안 합니다. 그래서 특광시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신청한다는 표현 나오면 X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그런데 도 단위 안에서의 시와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도시사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어딥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는요, 대도시급 되면 직접 스스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도시군 기본 계획 많잖요. 저기 100만 이상 되는 거대한 어딥니까? 수원시라든지 성남시라든지 또 고양시라든지 또 저기 창원시 같은 거대한 시들도요, 요 기본 계획 많지는요, 도지사한테 모든 시하고는 승인받게 되어져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대도시의 시장도 도지사한테 승인은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요 계획도 세울 때에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할 때 절차 보시면요, 광역 도시계획과 아주 거의 똑같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립한 절차입니다. 자, 역시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져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들은 조사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 광역계획을 세울 때 없던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 설정을 할 때도요, 수립하는 그 기초조사의 내용 속에 토지의 적성평가라는 거 하고요,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서 수립을 한다. 포함을 해서 조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초조사 할 때 보시면 토지의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같이 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또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자, 수립한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 주민들과 전문가한테 의견 청취한다라는 절차가 불러앉아서 박수부대 동한다. 쭉 하겠다 비전을 발표한다.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항상 공청회 할 때 나온 의견들 타당할 때는 반영한다는 말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보시고요. 자, 공청회지 공고 열람 공람이 아닙니다. 공청회 불러앉아서 발표시킵니다. 쭉 박수를 받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앞으로 해보겠다. 뭐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공청회 통해서 불러앉아서 발표를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기본계획의 틀도 그 지방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에 보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30일 안에 의견이 딱 나와야 됩니다. 없으면 통과되었다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립을 딱 해서 수립한 이 안을 가지고 다시 성인권자, 확정권자, 특별시와 광역시는 직접 확정할 것이고 도지사가 시군한테 승인 신청을 받으면 이제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밟아요. 그래서 승인 딱 보시면 도지사 등이 또 특광시가 확정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역시 협의합니다. 다른 행정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 장들과 협의를 합니다. 국토장관은 없으니까 지방에 있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한다. 협의당라는 항상 30일 안에 협의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협의 끝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확정 전에 반론 절차가 바로 전문가들 모인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내서 심의를 거친다라고 합니다. 특광도지사가 두고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에 보내서 심의를 딱 거칩니다. 거치고요. 해서 이제 확정이 되었다 또는요 승인했다면 송부를 딱 해주면요 확정한 특광시는 직접 또는요 송부받은 도밑의 시와 군은요 이 사실을 또 그 지역 신문에 공고를 남시켜서 널리 알리게 됩니다. 이때는 30일 이상 알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30일 이내 이런데 30일 이상이란 또 차이점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청회다. 공청회. 공람이 아니고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공청회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한다. 특징이 있으니까 확인 꼭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계획의 성격이 나오는데 먼저 그 전에 정비가 나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요 정비한다는 명문의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하의 계획들은 전부 다 보시면 수립한 계획을 또 정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도 또 보시면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보시면 수립한 계획을 정비하는데 정비 나오면 전부 다 역시 5년마다 정비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얘도 일부 있지만 그건 알 필요 없어요. 원칙은 다 5년마다 정비한다고 합니다. 또 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실제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해서 실효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나중에 정비할 때 현실에 맞게 조정 검토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조항도 명문조항이 없습니다. 예. 자, 또요 정비할 때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보다 우선하는 상계획들, 국가계획이라든지 또는요 광역도시계획 이때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 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리플릿 해가지고요 다시 계속 반복해서 보십시오. 지금 소원은 빔 내용들이 가장 핵심적인 상에 쫙쫙 나오니까요. 이 핵심만 잘 안고 가셔도요 시험장에서 70점 실제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파트를 넘어갔지만 문제를 풀겠지만 그거 한 번 더 보고 싶다 다시 리플릿 해가지고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장 챕터 문제 풀겠습니다. 1번.
자,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 기본계획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고 기출문제네요. 1번 딱 보니까요.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으며 인접하는 시와 군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수립을 할 수 없다. 아니죠. 원래 원칙은 그들 도시 관할구역 내에서 세운다. 것이 원칙이지만은요. 필요할 때는요. 미리 사전에 인접하는 도시의 장들과 협의가 되어진다면 그 인접하는 도시 관할구역 그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서 수립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립할 때 협의사항을 반영해서 단독으로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번 점 X죠. 다음에요. 2번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상위 계획인 바로 광역도시계획과 그 내용이 맞지 아니할 때는요.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즉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준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2번 X죠. 자, 3번 보시면 수도권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도 아니하고 인구도 10만 명 이하인 7만 명일 때는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3번째 맞죠. 그런데 수립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됩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울 수도 있는데 아니할 수도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3번째 맞습니다. 자, 4번 갑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뿐 아니고요. 수립한 계획을 변경할 때도 조정할 때도 똑같이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협의심이 다 합니다. 다 해요. 하기 때문에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러분들 광역이나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요. 절차에 생략사항이 없다가 또 특징이니까 이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X입니다. 보시고요. 자, 5번입니다. 자, 우리 수립한 기본계획은 승인받게 되어 있다. 근데 도 단위 밑에 있는 시와 군은 승인받는데 특별시와 광역시급들은요. 직접 스스로 확정한다 해서 승인 신청하지 않죠. 그래서 승인받는다. 5번 점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2번 문제 갑니다. 기본계획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1번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 의견 청취합니다. 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공청해줘. 공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공람이 아닙니다. 공청회입니다. 자, 또 2번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시장 또는 군수는 미리 협의가 되어지면 인접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그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서 우리 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자, 또 3번 갑니다. 수도권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예,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면 기본 계획은 모든 시하고는 수립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X죠. 예. 다음에 4번입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의 내용이 광역 도시 계획과 다를 때는요. 상위 계획, 뭡니까? 광역 도시 계획이 우선한다라죠. 그래서 4번 질문도 X네요. 자, 5번 보시면요. 도시군 기본 계획과 그 하위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요. 바로 상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 계획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아니죠. 그래서 5번 또 X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이제 3번 문제 봅니다. 자,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면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야 되나 관계 전문가 의견 들을 필요가 없다. 아니랬죠, 여러분들? 공청회 할 때 보시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니까 1번 질문 X입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시장 군수는 인접하는 시군과 협의가 되어지면 그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그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 단, 옆에 도시를 포함을 한다 할지라도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서 해당 도시에서 단독으로 수립하지 공동 수립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2번 또 X네요. 3번 질문 봅니다. 수도권 안에 있는 시이다 하면요. 뒤에 볼 것도 없습니다. 기본 계획은 수립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자, 4번, 5번은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 배웠던 내용이네요. 넘어가시고요. 자, 4번 가봅니다. 4번. 도시군 기본계획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하위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2번 보시면요. 자, 옆편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계획들의 수립 기준 딱 나오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면 X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시도지사가 정한다. X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닌 게 하나 있어요. 저 뒤 가시면요. 도시개발법 가시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환지하기 위한 계획, 환지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고는요,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 딱 나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서 이번 질문 X입니다. 3번 보시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요, 지방 5에 의견 청취한다고 했었죠? 3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4번입니다. 특별시와 광역시가 수립하는 기본 계획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직접 절차를 밟아서 상인 확정한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5번, 4번 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가시면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이하 모든 계획들은요 5년마다 정비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은 검토 조항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요. 이제 5번을 가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과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네요. 자, 1번 딱 보시면요. 특광시군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기초조사를 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울 때 보시면 토지의 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한다 했습니다. 토지의 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입니다. 토지의 적성, 토지의 어떤 적성평가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재해의 취약성 분석을 같이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 혹시나 환경성 검토란 말 나오면 X입니다. X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적성평가와 지의 취약성 분석이지 환경성 검토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저 뒤 가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는요, 요 세 가지 전부 다 기초조사할 때 하는데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요, 이 환경성은 빠지고, 제 취약성 분석과 토지의 적성평가 이것만 조사할 때 포함하게 되어 있다. 특징이 있으니까 이 차이점 따라 주십시오. 그래서 1번 질문 보시면 맞습니다. 자, 2번.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는요, 광역도시계획이 어떻게 우선한다. 상위계획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2번이 지금 맞습니다. 자, 3번 딱 보시면 3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토지의 적성평가와 제 취약성 분석을 또 하지 아니하는 예도 지금 3번 질문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직전 5년 안에 이미 토지의 적성평가를 실시를 했더라면, 하기 전에 5년 이내에 이미 했더라면 이것들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직전 5년 안에 적성평가를 했더라면 이 두 가지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으니까 이것 하나 체크만 살짝 해도 돼요. 자, 4번 가시면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울 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한다. 4번 질문 맞습니다. 5번 가시면 같은 도 안에 있는 시와 군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성인은 누가 합니까? 도를 시와 군을 품고 있는 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시자를 빼야 됩니다.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문제를 볼게요. 자, 광역기본관리계획 세 가지 비교 설명에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1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그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이다. 해서 1번 질문 맞네요. 2번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계획으로서 종합적인 계획이다. 장기종합발전계획 맞습니다. 그런데요, 법정계획이죠. 세워라 업무가 주어지는 법정입니다. 비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우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검토조항이 있지만 광역도시계획은 검토조항이 없다라고 했었죠. 3번 질문 X네요. 자, 4번입니다. 모든 도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관할 구역 내에서 전부에 대해서 해야 한다. 와, 원칙이지만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와 군은 있죠. 그래서 모든 시와 군은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 명문의 조항 때문에 X 처리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상위 계획에 맞지 않는 하위 계획은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조정할 때 상위계획의 반영해서 검토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무효다 이런 표현은 없죠.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 설명이네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해서 1번 딱 보시면요. 특별시, 광역시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직접 스스로 결정, 확정한다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신청 안 합니다. X네요. 그러나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다 해서 1번 질문 뒷부분은 맞습니다. 다음에요. 2번 질문 계속 나오죠. 광역도시계획이 세워져 있는 지역 안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은 광역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마치 아니하면 상위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번 질문 맞네요. 3번입니다. 보십니다. 자, 우리 입안 제안 나오죠. 그래서 주민들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그 다음에요. 기반시설에 관한 설치, 정비, 개량, 또요. 산업유통에 관한 개발정지구 입안 제안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이지 기본계획의 입안 제안이 아니죠. 해서 보시면 3번 질문 X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는요. 우리 절차 생략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요. 여기 직전 5년 안에 이 토지의 적성평가를 했더라고 한다면 이 토지의 적성평가와 지역지하성 분석 이거 하지 않을 수 있다가 있지만 이 경우가 아니고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없습니다. 4번 좀 X죠. 자, 5번입니다. 항상 정비, 검토 나오면요 5년마다 검토한다. 10년 X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8번 가봅니다. 광역과 기본계획 설명이네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누굽니까? 시도가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와 군이면 도지사이지 시도지사 아니죠. 해서 1번 제번 X입니다. 2번 보시면요. 도지사가 시장 군수들의 합의되어서 요청되어진 경우가 있거나 또는 기타 일단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뭐를요? 광역도시계획을 일단 직접 지가 승인권자이죠. 따라 승인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해서 이번 질문 맞습니다. 3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해 있으면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계획 수립을 한다. 맞습니다.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한다 이렇게 말하죠. 한 번째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요 시와 군인데 그것이 도 단위를 벗어납니다. 저기 가시면 경상남도 하동군 또요 전라남도 저기 광양시가 시와 군입니다. 시와 군, 요 시와 군입니다. 군인데 요 도 단위를 벗어나는 시와 군은요 시와 군이 아니죠. 일단 도 간의 문제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신청하겠죠. 그래서 요 차이점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다음에 보시면요. 자, 4번입니다. 4번.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한 인접하는 시와군이 협의가 되어서 해당 인접하는 시와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 계획을 해당 시와군이 수립할 수 있다. 협의사항을 반영해서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해서 4번 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또 5번은요. 특광시는 직접 스스로 확정하고 시와군은 도한테 승인을 받는다. 해서 5번 질문부터 다 보신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챕터 4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계획이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죠. 실제 해당 도시에서 토지가 이용될 때 이 계획이 결정 고시 연중 쫙 되어지는 이 사실을 다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세 가지 계획이 나오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세워지면요, 이제 확정이 딱 되어서 실제 개발정비 보존이 딱 되어지는 결정이 딱 되어지고요. 결정이 딱 되어지면 일반 모든 시민들은 이게 따를 업무가 생긴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쟁송 제기할 수가 있더랍니다. 이 광역이나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행정쟁송 제기를 못하지만 도시군관리계획이 위반되어지면 그에 따라서 권리 침해받는 주민들이 행정쟁송 제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여기 보시면 자, 도시입니다. 도시. 해서 서울시랑 이 도시에서는 항상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 도시의 장기 발전 틀을 제시를 해 놓을 것입니다. 요 지침을 받아가지고 이제 실제 보시면 이 토지에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뭔가 개발 정비 보전 필요할 때 바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관리계획을 통해서 해당 도시에서 어떤 신도시 개발하거나
어떤 도시는요 낡은 시가지 정비하거나 또 어떤 곳은요 놓아둔다 보전하거나 필요할 때 다 순차적으로 도시군 관리를 입안 결정하면서 실제 토지가 개발 정비 보전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 성격이 무엇이냐 합니다. 이것은요 도시군 관리기관 지금 당장 국민한테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칩니다. 권리와 업무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싫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업무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해서 권리 침해를 받았다 하면요 본인들이 행정쟁송, 어떤 이의신청이라든지 또 뭡니까 각종 어떤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제기, 쟁송 등을 다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해본들 성수할 확률은 없겠지만 제기는 해볼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혹시나 항상 상위계획에 맞게 세운다 해서요. 요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제시되어진 장기 발전 계획들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하니까요, 요 상위계획 부합되게 수립을 해야 된다. 맞지 아니하면 상위 우선한다 하고요. 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나중에 조정할 때 요 사안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맞지 아니하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요. 당신들 맞지 않다 해가지고요, 맞추라 이렇게 조정을 요구할 수가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따르죠. 그럼 강제 조정하기 위한 위반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바로 요 도시군 관리가 뭐냐? 이 사항들을 결정을 딱 해줍니다. 토지의 종류, 토지의 종류, 토지의 종류, 특별한 종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또 기반시설 놓자, 또 신도시 개발하자, 낡은 시가지 재개발하자, 정비하자. 또요, 요런 제안에 맞는지를 개인들 행위를 보겠다. 또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개발 부정 요 장소는요, 요 별도라는 곳이지만 다 요 틀에 이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투기자를 단다. 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 우리 이 계획의 내용입니다. 실제 실천하기 위한 이 도시군 관리의 내용이 실제 토지의 개발, 정비, 보존의 모든 사항이 다 포함이 쫙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요, 첫 번째, 앞에 나왔듯이 토지의 종류,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세분할 때 이걸 통해서 결정합니다. 또 이 용도 지구 지역 안에 일부 장소에 대해서 용도 지구라는 것을 지정하고자 할 때도 이걸 통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만으로 이룰 수 없는 특별한 목적이 필요할 때 용도 구역 해가지고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라는 요 특별한 용도 구역도 지정 변경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기반시설 필요할 때 어떤 장소에 어떤 시설 종류를 어떤 크기로 어떤 규모로 짓겠다라는 결정을 또 해줍니다. 또요, 신도시 개발 사업과 낡은 시가지의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위한 계획을 또 세우기도 한다. 합니다. 자, 또요, 이 지역 계획을 세우는 지역 안에 일부 장소에 대해서 아주 다채롭게 건물 모양새도 결정할 수 있는 바로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요 계획이 나오는 일부 장소에 관한 구역 결정과 요 계획 수립도 요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또 용도구역에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하나 또 신설되었죠. 요 대부분 다 제한이 주된 목적인데 그 제한 반대로 풀어준다 해서요. 입지와 규제를 최소화시켜준다 구역도 결정할 수 있고 그 안에서의 입지 최소 구역을 계획, 즉 어떤 내용을 풀어주냐 그 계획의 내용 결정도 요걸 통해서 결정한다 해서요. 요 내용들이 실제 토지 영상의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용용용 기도 정지립 해가지고요. 요 결정들을 해줍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런 혹시나 토지 거래 허가구역 요 결정은요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또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도 여기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또요 기반시설 설치 결정이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결정이 있는데 이것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또요 개발행위 한다가 아니고 개발행위 잠시만 못하게 하는 허가 제한지역, 개발행위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도 이걸 통해서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 뒤 가시면요. 건축법에 나오는 것들, 또 각종 어떤요. 주택법에 나오는 것들 전부 다 이걸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건축구역, 특별 가로구역, 또 보시면 저기 어딥니까? 보시면 무슨 공공주택지구 조사업 쭉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안 됩니다. 다 여기 이 내용들의 세부적인 사항들만 이걸 통해서 결정하지 이 내용들 외에는 결정할 수 없다 특징이 있으니까 요 도시군 관련 결정한 내용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항상 아침에 자려고 저번 주부터 물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니다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이 계획에 있던 입안, 이 중요한 사항들 하나씩 입안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용용 기도 정지립에 관한 사항들을 입안합니다. 입안. 자, 누가 하느냐가 딱 나올 것입니다. 입안권자가 나와요. 입안권자. 도시의 관리 계획 집행局입니다. 그러면요, 그 도시의 장들이 입안을 합니다. 그래서요,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 시장 군수들이 그들 관할 구역 내에서 필요한 사항들 순차적으로 입안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이 도지사도 입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지사도 어떤 건물 계획을 세울 때, 각종 공사할 때 입안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도지사가 수립하는 사업의 실천이 필요할 때 입안을 물론 지역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얼마 전에 저기 경상남도 저 진주시에서 말입니다. 경상남도청에서 진주시 어려운 것을 폐지했죠. 폐지 결정도 도지사가 설치했으니까 폐지도 결정한다. 그 다음에 그쪽에 서부청사라는 건 청사도 옮깁니다. 그 결정도 다 이들이 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자, 2개 이상의 도 밑에서 도 다리 안에서 2 이상의 시와 군에 걸치는 어떤 토지 용도제를 결정할 때 해당 시와군이 합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걸치는 사업을 할 때 해당 시와군이 합의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도가 직접 입안도 할 수 있다랍니다. 자, 또 세 번째 보시면요. 2개 이상의 시와 도에 걸치는 역시 나왔죠. 사업을 할 때 그렇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고요. 또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이 합니다. 실제 국가계획의 실천이다 해서 우리가 별로 안 좋았지만 4대강이라든지 각종 어떤 KTX 넣겠다 다 국가사업으로서 장관이 입안을 합니다. 많이 해요. 또 보시면요. 2 이상의 시와 도에 걸치는 토지 용도제 결정할 때와 시와 도에 걸치는 사업을 할 때 합의가 안 될 때 국토장관이 결정을 입안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요 특징입니다. 특징. 자, 우리 상위 계획과 맞지 아니하는 어떤 도시에 도시관리가 있다 할 때요, 우리 도지사나 국토장관이 당신들 맞지 아니하니까 조정하세요 이렇게 요구를 막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도지사는요 강제 조정을 위한 입안을 못합니다. 못하지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제 조정하기 위한 입안을 할 수가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계가 맞지 아니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사항에 대해서 그 해당 그 도지사나 국토장관이 조정하라 요구할 수가 있지만 그 조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 한해서 강제 조정하기 위한 입안을 할 수가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입안의 범위입니다. 입안의 범위. 원래 원칙은요,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한다가 원칙이죠. 하니까 그들 특광시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입안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특광시군은 그들 특별시, 광역시, 시와 또는 군의 관할구역 안에서만 입안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옆에 지역이 포함이 될 수가 있다 했습니다. 포함이 되어도 그 협약상을 반영해서 해당 도시가 단독으로 수립한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리 또 옆에 있는 도시의 장들과 협의가 되어지면 용용용 기도 정지립이라 이 내용들을 포함하는 도시군 관리계획도 같이 그 옆 도시가 포함되어서 입안될 수가 있습니다. 또요, 아까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인접 도시가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때 포함이 되었으면 그 포함 사항을 반영해서 실천 사항을 결정할 때 입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도시의 장들과 협의하거나 또 이미 기본계획을 세울 때 포함되어서 수립이 되었더라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이제 입안을 옆에 지역도 포함해서 입안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인접 도시가 포함이 되었을 때는요, 해당 도시의 장들이 항상 단독으로 입안한다. 수립한다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요, 도시군 관리계획, 지금 당장 권리와 업무가 발생하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요, 같이 한다가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요, 옆에 있는 도시가 포함이 되어지면 협의하여서 같이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누가 입안한다, 입안할 때를 정하는 협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요, 도시군 기본계획, 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는 옆에 도시를 포함해서 수립을 할 때도 항상 단독 수립하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는요, 옆에 도시가 포함이 되었으면 같이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할 때를 정하는 협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협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거는 떠안고 나쁜 건 떠밀겠죠.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같은 도 안에 있으면요,
도시사가 또요. 또 같은 둘 이상의 시와 도에 걸치는 사업일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한다가 아니고 누가 입안하세요? 입안할 자를 정해서 지정고시를 해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지침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가 상위 계획에 맞게 하위 계획은 입안합니다. 그러니까 광역이나 기본 계획에 맞게 입안한다. 부합되게 입안을 하여야 합니다. 업무상입니다. 맞지 아니하면 상위에 우선한다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도시군 관리기관요. 그 많은 사항들을 용용용 기도 정지 한꺼번에 동시에 입안은 불가능합니다. 하니까요. 급한 거 먼저 순서를 나눠서 차등을 둬서 입안하라. 또 그 해당 도시의 체급에 맞게 맞게 입안해라. 이렇게 차등을 둬서 입안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등 입안의 업무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입안의 제한 참 중요하죠. 입안은 행정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또는 특광시군이 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자 이제 보시면요. 제한권 혹시나 입안권자에 구청장은 포함이 안 됩니다. 아시고 자 제한권자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은요 입안을 못합니다. 하지만요 입안권자가 입안하듯이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가지고요 입안할 자한테 입안해달라 이렇게 요청 제안은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이때 제안할 때 입안하듯이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때 요 계획도서는 1000대1 또는 5000대 이렇게 부릅니다. 보시고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사항들 용용용 기도 정지 립 가운데서 몽땅 다 제한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딱 보시면 기지개입니다. 기지개 해서 요 세 가지입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해달라 이거 하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달라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유통입니다. 주거 없어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입안해달라 이렇게 요청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제안할 때도 사실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책에는 없어요. 없지만 보시면요,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말입니다. 해당 그 설치할 그 필요성이 있는 그 지역 토지 면적에 설치할 그 토지 면적에 5분의 4 이상의 면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기타 나머지는요, 요 보시면 그 해당 그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가 동의할 때 안에서 제한이 가능하다 해서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보시고, 시험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제한이 있다. 제한이 있다 해서 다 받아줍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 골라서 필요한 딱 이렇게 입안해 줍니다. 그래서 제한이 있으면요, 이러면 딱 나옵니다. 제한되어지면 다 입안을 해준다가 아니고 제한되어지면 검토합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45일 안에 당신들 제한이 참 좋아서 입안에 반영하겠다. 또 안 된다. 양자 선택입니다. 여부죠. 여부를 통보합니다. 제한한 그 날부터 45일입니다. 45일. 이것이 저 뒤 가시면요, 도시개발구역 딱 지정 제한 딱 나오면요, 얼마입니까? 이때는 딱 보시면 제한 딱 나오면요, 한 달 딱 나옵니다. 한 달. 그 다음에요, 대부분 정비입니다. 정비 계획의 수립 제한 일때는요 60일 딱 나옵니다. 60일 딱 나와요. 그래서 45일, 한 달, 60일 차이점이니까 비교해서 나중에 비교 정리표가 제 카페에 올라갑니다. 보시고요. 또 필요할 때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도 할 수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지 보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입안에 반영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선택인데 도시계획은 심의하죠. 심의기관인데 자문이라는 것을 거쳐야 된다입니다. 거쳐 볼 수도 있다. 선택에 딱 맡깁니다. 또 저 뒤 가시면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할 때, 요청할 때 보시면 시군구청장은 도기위에 자문을 한 이후에 시도한테 요청할 수 있다. 아마 나오는데 일단 자문을 거쳐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입안 딱 제한되어지면 제한되는 그 상황이 참 좋다라고 입안해주겠다 할 때에는요. 제한한자와 협의해서 당신들 제한이 좋아서 입안할 것인데 입안에 드는 비용이 있다. 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협의해서 전부나 일부를 부담케 할 수도 있다. 부담하게 하는 아닙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시고요. 그다음 입안 절차가 나오죠. 자, 입안할 때도 보시면요. 기초, 조사, 주민 의견 청취, 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역시 조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조사를 할 것인데 할 때 보시면 토지의 적성평가와 취약성 분석을 포함한다. 환경성은 포함하지 안 되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요, 토지의 적성평가와 취약성 분석뿐 아니고 환경성 검토도
포함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져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또 공람한다. 자, 주민의견 청취하는데 우리가 광역이나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공청회 통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공람한다. 이만요, 공고해서 열람을 시킨다. 공청회는 불러 모으죠. 이건 불러 모으지 않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나 신문에 요즘 공부에 공고할 테니까 보시고 다시 보시라 그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자, 공청회는 뭡니까? 장래의 비전을 발표를 쫙 하죠. 박수만 쫙 칩니다. 근데 공람할 때는 자기 말에 갑자기 도로가 생긴다. 참 좋은 현상인데 자기 땅이 도로 부지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서 어떡합니까? 땅 뺏겨버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불러 모으면요, 막 돌멩이 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불러 모으지 않고 공고일람. 오히려 이것이 간접적으로 보세요. 이게 의견 처치다 보면 돼요. 그래서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이것을 공고해서 14일 이상 보게 한다라고 합니다. 보시면요, 요 보는 요 기한 안에 검토해서 실제 문서로서요, 홈페이지에 바로 문서로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출되어진 그 의견들요,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해서, 검토할 때 타당 나오면 다 반영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반영하든 하지 않든요, 요 도시군 관리계 의견 제시되어진 사항에 대해서는요, 요 열람기간 끝나고 나서 60일 안에 그 반영한다, 안 한다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또요, 반영시켰어요. 반영되어진 그 안건 중에서 그 지방 조례에 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들은 반영시키면 또 안이 바뀌었으니까 또 다시 재공람을 한다라는 부분 또 있으니까 확인하십시오. 해서 뺑뺑 돌고 더 이상 의견이 없을 때 탁 넘어갑니다. 뭐냐? 지방의회 보냅니다. 지방의회 딱 보내어서 지방의회, 당신들 볼 때 어떻습니까? 그리고 의회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런데요, 지방의회 보낼 때는요, 보통의 지방의회는 다 30일 안에 의견 제시한다 합니다. 하지만요, 권리와 의무가 나오는 확정적인 사항,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낼 때는요, 처음부터 보낼 때부터 사안이 중요하면 뭐 6개월, 가벼우면 6일 이렇게 해서 의견 제시간 정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요, 이 의견 제시간 안에 의견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특징이 있고요. 또 지방의회 보낼 때 용용용, 기도, 정지까지 다 보내지 않죠. 토지 용도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이거하고요. 또 집안실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말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수립과 도시개발과 정비에 관한 사항들은요, 보내지 않는 것으로 이 부분 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람이죠. 공람. 공청회가 아닙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보시면 상세 봅니다. 기초조사, 그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공람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보냅니다. 자, 보세요. 자, 조사할 때 보시면요, 청량조사 하여야 하는데, 할 때 보시면 환경성 검토와 토지의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게 되어 있다 합니다. 하지만요, 아주 경미한 사안이 있으면 조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경미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경미란 말하고요, 또 국가기밀이란 말, 기밀 이 말 나오면요, 도시군관리계획, 요 절차들, 도시군관리기가 세울 때 요 절차들 수립할 때, 입안할 때의 절차, 또요 결정할 때의 절차, 전부 다 절차 모두 다 생략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경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절차 중에서 기초조사만치는요, 기밀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경밀사항 뿐이죠. 그러면요, 기밀사항이면 조용하게 조사하세요. 라는 의미 때문에 요 입안 절차 중에서 기초조사만치란 경미한 사항 이때만 생략이고 기밀사항은 빠진다. 근데 그 외에는요, 보시면 공람, 또 지방의회, 협의심의할 때는요, 요 두 가지 모두 다 생략을 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문제 풀면서 나올 겁니다. 그때 짚어보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또 상세 보시면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이때는 공고 열람, 공람한다랍니다. 해서 보시면 항상 의견 들을 것인데 타당할 때 반영해야 된다랍니다. 해서 다만 이 주민의견 청취랑 경매 기밀 다 생략할 수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할 때 보시면 두 이상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열람시켜서 보게 합니다. 할 것이고요. 의견이 있으면 요 주는 요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어야 됩니다. 내어야 된다. 또 검토해서 더 반영하든 하지 않든요, 이들은 여기서 제출한 그 날부터가 아니고 열람기간 종료한 날부터 60일 안에 그 여부를 통보를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자, 또요, 제출되어진 그 의견을 반영코자 할 때 그 내용이 그 지방 조례에 정한 중요한 사안이면 또다시 재공람을 해서 의견 듣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의 사안까지 확인 필요하십니다. 지방의회 보냅니다. 그런데 다 안 보내죠. 토지의 용도지역, 토지의 용도지구, 토지의 용도구역 보냅니다. 또요,
기반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보낸다. 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수립과 그 다음에요 도시개발과 증빙사업하는 계획 등은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견 들을 때는요 30일 이내가 아니고 이때는 어견 채 시간을 보내어서 소보해주면 그 기간 내에 어견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고요. 자 지방의회는 그 명시되어진 어견 채 시간 안에 어견을 채취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자 보시고요. 이제 동시반 딱 나왔죠. 원래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원칙은요 항상 상위 계획이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위 계획을 순차적으로 입안한다가 원칙입니다. 하지만요 아주 급한 사안이 있다. 조속한 입안이 필요할 때는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울 때 한두 가지 도시군 관리계획 같이 끌고 와서 동시에 입안도 함께 하는 경우가 있다. 업무상이 아니고 필요할 때요 상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상을 가지고 와서 공동으로 수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결정을 해볼 것입니다. 결정은요 우리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